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ENG의 그 장비의 각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ENG 카메라에 대해서 각 부분에 대한 명칭과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렸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뷰파인더, 렌즈, 리코더 부분, 배터리, 그 다음에 오디오 조작 패널 창이 각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각 세부적인 부분으로서 이건 뷰파인더, 그죠? 피사체를 직접 살펴볼 수 있는 뷰파인더. 그 다음에 요거는 렌즈, 탈착이 가능하다 그랬죠? 여기를 떼서 앞서 붙이거나 또 뒤에서 또 붙이거나 하는 렌즈 부분이 이렇게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배터리 부분, 배터리도 이제 충전기에 꽂아 쓰는데 여기 이제 차저 표시등이 있어가지고 항상 배터리가 다 되기 전에 배터리는 새 걸로 교체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밸런스 조작 스위치. 화이트 밸런스는 맞추는 방법이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A와 B는 특정한 화이트 밸런스의 상태를 기억해 두었다가 A로 설정을 하면 A 화이트 밸런스 게이지가 작동을 하고, B는 또 B대로 작동을 한다. 이거는 이렇게 기억을 시켜두면 항상 A, B 갖다 놓으면 그 세팅된 상태로 촬영이 되니까 아주 편리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다 드렸던 거고, 그 다음 아이리스, 조리개, 노출,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A는 자동, M은 매뉴얼, 수동, 이라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브라는 촬영되고 있는 프레임 중에서 가장 노출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B금으로 표시가 되니까 콘트라스트가 어떻게 조정이 될지, 노출차는 얼마나 나는지, 노출에 대한 더욱더 고급화된 정보를 우리가 촬영 중에 알 수가 있어요. 지브라 온, 오프 이렇게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게인은 그 필름의 감도하고 같은 거라서 어두운 부분에서 이렇게 찍고자 할 때는 게인을 높인 상태에서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화질이 떨어진다고도 말씀드렸죠. 게인을 높이면 높일수록 화질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노출을 조정하는 거는 일단 그러면은 뭐 게인이 있고, 첫 번째 또 뭐가 있어요? 노출을 조절할 수 있는 거, 아이리스가 있죠. 조리개, 그죠? 조리개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모두 노출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랍니다. 그 다음에 상태 표시창, 배터리의 차지 상태, 그 다음에 테이프, 촬영 저장 장치의 촬영 기 저장량,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상태 표시창에서. 그 다음 매크로 기능은 우리가 접사 기능이라고 해서 아주 가까운 물체, 작은 물체를 찍고자 할 때는 보통의 그 기능 상태로서는 찍지 못하니까 매크로로 이렇게 돌려서 매크로로 설정을 하면은 우리가 동전 같은 거, 아주 작은 물건, 이런 것도 포커스를 맞춰서 찍을 수가 있어요, 매크로 기능.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본체 말고 트라이포드, 그 다음에 이제 파지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파지법입니다. 파지라는 말은 카메라를 올바르게 잡고 올바른 자세로 촬영을 해야 올바른 화면이 지켜지죠. ENG 카메라의 촬영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트라이포드에 이렇게 카메라를 놓고 찍으면 움직이지 않겠죠. 그래서 매우 안정된 화면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또 ENG는 보통 처음 스튜디오 카메라보다 진보되어 있는 게 야외에서 신속하게 현장성 있게 그 상황에 맞는 영상을 빨리빨리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렉트릭 유스 게더링이라 그래서 ENG인데 여기 보이는 사진과 같이 선이 없잖아요. 지금 카메라에 선이 없고 배터리와 저장 장치만 가지고도 촬영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ENG 카메라는 이렇게 오른쪽 어깨에 매도록 이렇게 뷰 파인더는 이제 카메라 본체 왼쪽에 달려 있는 거는 오른쪽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는데 왼쪽 어깨에 걸고는 촬영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손잡이도 부득이하게 오른쪽 어깨에 이렇게 메고 촬영을 해야만 합니다. 왼손잡이용 ENG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지 못했어요. 정말해서 이쪽 어깨에 메고 뷰파인더가 이쪽으로 되어 있는 카메라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골프 채라든지 탁구채 같은 거는 왼손잡이용이 있지만 ENG 카메라는 아직 그런 거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좌우지간 어깨에 이렇게 메고 촬영을 하기가 십상인데 이럴 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카메라 파지법과 자세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촬영자는 뷰 파인더의 오른쪽 눈을 이렇게 갖다 대고 왼쪽 눈은 이렇게 떠 있어요. 뭐 종종 감기도 합니다만은 요 오른쪽 눈은 뷰 파인더 안, 그러니까 지금 요 카메라 렌즈 안에서 보이는 이 프레임 안을 세계를 오른쪽 눈이 이렇게 보고 있고 왼쪽 눈은 이 밖에 세계 있잖아요. 이거 이 밖에 세계를 보고 있어요. 촬영자들이 이 왼쪽 눈을 계속 감고 이렇게 찍는데 이러면은 이 프레임 밖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촬영자가 인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안전사고도 일어날 수 있어요. 뭐 어느 누군가 이렇게 다가온다든지 아니면 피사체 여기 뭐 이렇게 인터뷰하는 사람 서 있으면 인터뷰하는 사람 옆으로 뭐 누가 다가온다든지 차가 온다든지 이런 상황을 눈을 감고 있으면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양쪽 눈을 뜨고 각각 보는 세계는 틀리지만 번갈아서 인식을 해야만 됩니다. 그게 ENG 카메라 촬영자의 시선 처리 방법이에요. 이쪽 눈도 물론 뜨고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 눈은 뷰파인더 안에서 나오는 이 프레임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고, 이 왼쪽 눈은 이 프레임 밖의 세계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 요것이 촬영 방법의 제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어깨에 이렇게 메고, 오른손을 이렇게 고리 있잖아요. 여기 선 고리인데 빠지지 말라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카메라에, 카메라 렌즈에. 그래서 여기 끼우면은 이렇게 밖으로 손이 빠져 안 나기 때문에 매우 안정감이 들어요. 그래서 요 오른손에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바로 플레이 스톱 버튼이에요. 여기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걸 꾹 누르면은 플레이가 시작되고, 플레이가 시작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꾹 누르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촬영을 시작할 때 눌렀다가 이쪽 방향으로, 또 촬영을 정지하고 싶으면 다시 이쪽 방향으로 누르면 촬영이 종료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이 손가락을 갖다 댈 수 있는 요렇게 생긴 버튼이 있어요. 여기 T고 여기 W인데 이 가운데 검지를 써도 되고 중지를 써도 되는데, 하여튼 이쪽 부분에서 요 부분을 누르면은 이 줌 렌즈가 망원으로 이동돼요. 앞에 이 렌즈가.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누르면 망원 렌즈가 와이드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줌링이라고 봐야죠. 줌링은 여기 이렇게 따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줌링이 렌즈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 줌링을 굳이 돌리지 않더라도 이 손가락을 이쪽을 눌렀다 아니면 이쪽을 눌렀다 하는 이 동작만으로도 망원의 기능을 구사할 수가 있어요. 망원을 했다가 그다음에 광각을 했다가 이 손가락 두 개를 누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오른손의 파지법이고, 자, 왼손을 보면은 굳이 안 잡아도 될 것 같지만 왼손은 카메라 렌즈,
끝을 이렇게 잡고 고정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왼손은 이 카메라의 트라이포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촬영하고 있는 순간에 이 피사체로 향하는 이 카메라 렌즈의 촬영 방향을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켜 준다는 이야기죠. 이 왼손이 그래야만 정지되어 있는 안정된 샷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왼손을 이렇게 잡지 않고 그다음에 더욱이 또 오른손도 막 흔들리고 이 촬영자의 어깨 그다음에 뭐 이렇게 높낮이 그다음에 어깨의 좌우 움직임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화면이 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아주 불안정한 촬영 결과물이 얻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라이포드가 없을 때 부득이하게 이렇게 어깨에 메고 촬영할 때는 반드시 왼손을 이렇게 카메라 렌즈 끝에다가 받치고 밑을 받치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옆을 이렇게 딱 눌러서 고정시키는 것도 좋은데 요렇게 카메라를 요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대고 요렇게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뭐 하여튼 뭐 촬영자마다 틀린데 뭐 저는 요렇게 또 밑을 받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렌즈에 손가락을 딱 갖다 대서 밑으로 안 내려오도록. 상하로는 거의 움직임이 없게 되겠죠. 저는 뭐 그렇게 하는 편이고 뭐 하여튼 촬영자마다 틀립니다만은 뭐 그런 식으로 파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 파지법, 왼손 파지법, 그다음에 올바르게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피사체를 촬영할 때 눈 처리법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카메라의 촬영 방향을 좌우 상하로 그걸 이제 fire horsing이라 그러거든요. horse 말인데 horse가 이렇게 쓰나요? 말인데 이렇게 ing를 붙이면 호스 있잖아요. 호스 물 뿜는 호스 fire horsing이라고 해서 수방관들 불 끌 때 어떻게 끄죠? 막 좌우를 흔들면서 고정되게 안 끕니다. 좌우를 흔들고 상하를 흔들면서 불이 막 나 있을 때 막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리죠. 막 이렇게 뿌리는 걸 fire horsing이라고 그러는데 촬영은 fire horsing 하면 안 돼요. 절대. 보는 사람이 어지러워서 구토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막 이렇게 저렇게 돌려져 있는 돌아가면서 막 찍어대는 그런 카메라 영상을 보면 어지러워요. 그래서 파이어 홀싱은 되도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반드시 하지 말아라. 지양하셔라. 이런 이야기예요. 파이어 홀싱. 우리는 소방관이 아닙니다. 그죠? ENG 촬영자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된 자세로 촬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파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음 페이지. 자, 54는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른손을 이 커버에 끼우고 엄지손가락을 누르면 VTR 스탑, 플레이, VTR 스톱, 그 다음에 오른손은 요쪽이 텔레, 먼 쪽이 와이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죠. 그거를 밑에서 찍은 앵글이에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아까 드렸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럼 사진 55를 보시죠. 자, 요거는 왼손이 때때로 자 아까 전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촬영 도중에 이제 카메라를 고정시키고 있는데 고정이라는 중요한 기능은 놔두고 원래 렌즈의 본 기능 여기 이제 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줌 링도 있고 줌밍이야 여기 저 오른손가락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줌링은 뭐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렌즈 중에 줌 링도 있고 링은 이제 골이라는 거죠. 줌 링도 있고 아이리스 링도 있어요. 노출을 조절할 수 있는 거가 있죠. 그죠? 아이리스 링, 노출 링.
그 다음에 또 하나 링이 있는데 포커스 링이 있어요. 포커스 링. 이런 세 종류의 링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조절할 때는 이 왼손으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함으로써 이 링을 돌려줌으로써 노출도 조절할 수가 있고 포커스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왼손의 파지법이 안에 이렇게 요 밑을 받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파지가 되면서 링을 돌려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줌도 조절이 되고 노출도 조절이 되고 포커스도 조절이 돼요. 오른손은 카메라를 들고 있는 상황이 계속 되겠죠. 이런 식으로 들고 있으면서 요 손가락으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당겨줌으로써 줌과 노출과 포커스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조절이 끝났으면 이렇게 돌려서 렌즈 밑을 저는 이렇게 받치는데 이렇게 하면 거의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 안정된 샷을 구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절할 때 이렇게 하고 이게 ENG 촬영의 파지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포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ENG는 이 어댑터라는 게 필요한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참 안타까운데 이 트라이포드 있잖아요. 트라이포드. 이 트라이포드는 제품 회사가 참 많아요. 뭐 저기 사도 있고 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 이 회사들마다 이 나사 고정시키는 이 음나사와 양나사 있잖아요. 요런 나사 부분 고정시키는 부분 하는 방법들이 다 틀려요. 그 다음에 ENG 회사들도 여기 밑에 나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아야 고정이 될 거 아니에요. ENG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 또 틀려요. 요거 슬러시 있잖아요. 이거 차카착 하는 이거 저기 아답타를 그러는데 이 아답타도 요 밑에 달아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 트라이포드 저기 카메라 본체 있잖아요. 요거 본체하고 트라이포드 본체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이 밑에 슬롯이 착착 하는 요 부분하고 또 아답터 요 두 개가 사실 더 필요한 거예요. 이거하고 맞으면 그걸로 끝인데 근데 이제 이 아답터는 사실 기동성이라는 측면도 있죠. 넣을 때 착착 하고 이제 넣고 뺄 때 이렇게 버튼 여기를 누르고 싹 빼면 빠지거든요. 그래서 기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요게 반드시 필요한데 굳이 또 필요하지 않다면은 연결이라는 측면에서는 요 두 개가 사실 필요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기계적으로는. 하지만 그래서 좌우지간 결론은 이 아답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답터하고 트라이포드하고 이렇게 여기 나사가 이렇게 쑥 들어와서 돌리면은 이렇게 딱 고정이 되고죠. 그 다음에 이제 ENG 본체가 요렇게 요 앞에 이렇게 본체에 삼각형으로 있는데 이 삼각형으로 있는 요 부분을 요 파져 있는 요 부분에 밀어서 넣으면 찰칵하고 고정이 됩니다. 이 카메라가 장착이 되는 거죠. 이 어댑터는 이 ENG 카메라 전용 어댑터가 있으면 요 밑에 슬러시는 필요 없어요. 전용 어댑터가 있으면 그거 없으면 요또 슬러시가 필요하죠. 하여튼 그러니까 소니 뭐에다가 무슨 아답터에다 무슨 브릿지를 끼우는 용 아답터 아답터 종류도 되게 많아요. 슬시종도 많고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맞는 그 아답터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트라이포드에 맞춰서 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 어댑터는 트라이포드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요거하고 요거는 잘 안 떼요. 사실은 거의 뗄 일이 거의 없죠. 같이 붙어 다니게 놔둡니다. 보통 촬영할 때 빌려 쓰고 돌려 쓰고 여러 명이 쓰지 않는 한. 그래서 요거는 일단 이렇게 딱 한 몸처럼 붙여놓고 다니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ENG를 트라이포드에 넣고 써야 되겠다면 이쪽 방향으로 요 슬러시 요 방향으로 끼워서 넣으면 찰칵하고 붙어요. 그 다음에 빼고
빼고 달려야 되겠다. 어깨에 메고 촬영을 해야 되겠다. 트라이포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러면은 요 버튼을 누르고 이쪽 방향으로 빼면은 카메라가 또 빠집니다. 요렇게 되어 있어요. 트라이포드. 그 다음 요거는 뭐냐 하면은 펜바라는 거예요. 펜바. 카메라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요 카메라 이 트라이포드 이 헤드 트라이포드 헤드를 상하 그 다음에 로테이트 원으로 돌리면 이제 이게 뺑 돌아서 찍겠죠. 그러니까 원으로 돌려봤자 요 정도만 왔다 갔다 하면은 좌우 이렇게 상하 좌우를 그러니까 패닝이나 틸팅 할 때 이 펜바를 씁니다. 요거만 손 끝에 요 손잡이 있죠? 여기 손을 여기다 대고 아래 위로 움직이면 이 헤드가 카메라 렌즈가 아래 위로 끄덕끄덕 움직여져요. 요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고. 요걸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 요 헤드가 좌우로 돌아가기 때문에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상하 좌우를 다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완전히 풀어 놓으면은 뭐 이 45도 막 이렇게 온갖 위치를 옮겨가면서도 찍을 수가 있어요. 그건 여기 잠금 장치가 있어서 좌우 잠금 장치, 상하 잠금 장치 이런 것들을 푸는 여하에 따라서 움직임이 자유롭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영상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장착 잠금 장치의 여부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어댑터와 이제 카메라의 장착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 조절. 높이 조절은 이 트라이포드를 이렇게 보시면 3단으로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1단 있잖아요. 요거 1단, 요거 2단, 그다음에 요거 3단. 그래서 요거 풀어서 내리면 이게 쑥 빠져요. 빠지면서 다리가 더 길어지죠. 그다음 요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를 거의 비슷한 동일한 위치로 동일한 길이로 놓으면은 수평이 어느 정도 맞죠. 근데 땅 자체가 이렇게 경사지다. 이렇게 경사지에서 찍고 싶다. 그러면은 요쪽 다리는 짧아야 되고 뒷다리는 두 개가 이렇게 길어야 될 거예요. 그죠? 요렇게 해야 여기 맞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야 똑바로 서죠. 비스듬히 서면 이런 경사지에서 이렇게 하면 트라이포드가 이렇게 넘어질 거 아닙니까? 뒤로. 요럴 경우에는 카메라 이 다리의 길이가 다리 높이가 각각 달라진다. 달라져야 이렇게 똑바로 세울 수가 있다. 그런 게 다 이 높이 조절에 달려 있습니다. 높이 조절. 카메라를 낮은 곳에서 찍고 싶다. 이런 상태로 찍고 싶다면 높이를 낮게 하면 되죠. 또 키가 크게 찍고 싶다 그러면은 요게 있는 걸 풀어서 여기 있는 걸 풀면 1단짜리 쭉 떨어져고 또 풀면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이렇게 단이 있는 거죠. 이렇게 요게 요겁니다. 요걸 풀고 잠그고에 따라서 쑥쑥 빠져요. 이렇게 밑으로. 그래서 3개가 되면 이렇게 키가 커지고 안 빼면 이렇게 키가 작아지죠. 사람 키 눈높이에서 찍으려면 3개 다 빼야 돼요. 그래야 이 정도에서 이렇게 사람이 키가 이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 키 높이 하려면 이 3개를 다 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높이 조절. 트라이포드에서 이야기하는 높이 조절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수평 조절. 트라이포드를 다 뽑은 다음에 어느 정도 맞겠다 싶으면 이 헤드 자체를 또 까딱까딱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수평계라는 이 공간에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이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놨어요. 요 안에 물을 채워놨는데 이 물은 이제 항상 지표면에서 평행하게 돼 있잖아요. 중력 때문에. 그래서 요 유리로 되어 있는 그 전체 면적에 요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그어놨는데 요 안에 물이 이 선 면적과 일치하면은 이 트라이포드 헤드가 땅과 수평하게 서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 구멍 이렇게 삐스듬히 물이 차 있다. 이러면 이제 이게 수평이 아니라 이게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럼 물이 이렇게 찰 거 아닙니까? 그럼 요 원이 이렇게 돼 있으면 물이 이렇게 차면은 보이는 거는 이렇게 반쯤 물이 차게끔 보여요. 그래서 이 수평계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이 유리에 조금 보이죠? 요렇게 이 선이 있는데 선하고 면적을 물을 일치시키면
이게 이렇게 수평기가 맞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납이라 그러는데 이 납을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주면은 이 수평계에 물이 정확하게 면적이 일치할 수 있게끔 돼요. 비록 밑에 이 트라이포드 이 세 개가 정확하게 평평한 땅에 정확한 높이로 이렇게 딱 서 있다면 수평계를 맞추지 않죠 되지만 보통 야외가 막 우중불퉁하고 밑에 돌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 다음에 세 개를 정확하게 편다손 치더라도 이 세 개의 길이가 정확하게 또 이렇게 맞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충 할 수 있는 러프한 범위까지 이 다리를 이렇게 펴놓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수평을 맞출 때는 이 나압을 이용해서 요 수평 게이지 요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수평을 맞춘다. 요게 이제 정석입니다. 요렇게 되고 나면 이제 장착을 하는 거죠. 장착을 하고 이걸 돌리면 무겁기 때문에 보통 요걸 하고 장착을 하나 하고 나서 장착을 하나 뭐 하여튼 잠시간 이거는 수평을 맞추는 거가 되겠습니다. 수평 조절의 요령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일치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펜바 고정. 아까 펜바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카메라에 트라이포드에 한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바인데 이 펜바도 고정을 할 수가 있고 고정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보통 고정을 이렇게 하죠. 하고 이제 헤드의 상하 패드의 상하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레버 그 다음에 좌우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풀고 이 펜바를 조절을 하면은 이 카메라가 이렇게 휙휙 돕니다. 그 다음에 이 좌우 그 다음에 요건 상하 요걸 숙일 수도 있고 하늘을 향해 짙게 들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 펜바 오른손에 잡고 있는 이 펜바로서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트라이포드를 쓰실 경우에 그래서 이상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가 촬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트라이포드 설치와 실질적인 촬영 방법이 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일견이 불여일행이라 그런다면 실제로 이제 해보는 게 참 좋은데 반드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감사합니다.